네, MTN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2부와 함께 돌아온 2부 진행을 맡은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입니다. 2부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12월도 이제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또 1년의 어떤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면서 연말에 가뜩이나 술자리도 많은데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좀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또 이제 2부에 새로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제나 그 매달, 뭐 매년 한 해를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이 간판 섹터, 간판 종목, 간판 스타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기 앞서서 일단은 오늘 좀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특히 이제 상반기 1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접ung 전문가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저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로.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몇 달 만이죠. 히든스탁 할 때 한 반년 이상 되게 그죠.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네네네. 살도 안 찌시고 참 좋으시네요. 저는 살이 쪄가지고. 그 일부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밖에서 얼핏 네네. 들었는데 일단은 출발이 중요하겠죠. 뭐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1월을 시작한 2020년 들어가면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요 섹터다. 요것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하나만 콕 집어 주신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정말 많은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테마가 워낙에 이렇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거 위주로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한두 달 뒤에 갑작스럽게 막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히든스탁 막 출연했을 때 그때가 10월 달,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드렸던 SK 바이오랜드 같은 것들이 지금 뭐 그죠 엄청나게 폭등을 많이 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계속해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제약주를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금 더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단타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철 수혜주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밖에 막 추워 죽겠는데 왜 갑자기 여름을 얘기를 하냐면은 왜 아시겠지만 이 겨울 패딩 같은 것도 한여름에 사야 제일 싼 것처럼 더울 때 수혜를 보는 내용들이 지금 한겨울에 사면 또 굉장히 바닥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들으셔도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잊혀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이 방송이 녹화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내년 봄쯤 되면은 현실화가 되면서 이 방송이 아마 성지가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끄집어내가지고 틀면 이때 이거 있었구나라는 네. 거. 여름하면 사실 저는 아마 우리 그 조금 같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이거 레시간트 같은 거 사면 됩니까? 제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거 벌써 약간 저는 배럴부터 일단 떠오르는데. 배럴도 있고요. 네. 선풍기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냉방기기. 그렇죠. 그다음 미세먼지도 또 봄철, 여름철에 있으니까 미세먼지에다가 뭐 모기 잡는 그런 뭐 기기라든지 정말 많습니다. 살충제 이런 것들까지. 네네. 일단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다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스타트. 그러니까 2020년 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일단 움직일 것이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도 벌써 급등하고 움직이는 것들, 뭐 최근에 젠백스도 상한가 가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뒤를 좀 더 봐서 더 싼 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공략한다면 오히려 봄이나 여름 수혜주를 지금 사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부디 오늘 방송 저도 오늘 얼굴 나왔으니까 성지가 될 수 있는 모습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르스 전문가님도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바로 급등해서 먹을 거,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한 반년 정도 뒤에 한 200~300% 먹을 거, 좀 둘 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네, 사실상 뭐 지금 당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두 달 있다가 꼭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풍 전문가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원래 제약바이오라는 게 시작이 빠르면은 10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12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실제로 JP1 컨퍼런스, ASU, 마유 USA 계속 앞둔 상태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상태가 지금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총선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시장이 더 빠지는 것도 사실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수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그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이슈는 제약바이오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시기를 좀 두고 볼 종목은 아마 미세먼지까지 본다 한다면은 아마 내년 4, 5월까지는 안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얘기가 역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서도 살짝 좀 든 생각은 사실 2019년 한 해 동안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먼 미래를 생각하기엔 사실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좀 많이 급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말씀 근데 저 하나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 해 동안 거의 빠졌고 더 역사를 뒤로 시간을 되돌리면 사실 작년부터 거의 2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빠진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시장 빠져서 그냥 빠진 종목들 많거든요. 요거 그냥 가만히 홀딩하고 냅두면은 약간 알아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아, 그냥 끝까지 하면 뭐 언제까지나 들고 와보면 본전까지 네, 오지 그쵸. 않겠나? 그 얘기가 그렇죠. 지금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그냥 매수한 다음에 뭐 내비두면은 언젠가 올라가겠지. 언젠간 반등 나오겠지. 언젠가는 뭐 본전까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마이너스 40%, 50%, 60%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적금처럼 주식 넣어놓고 다 가만히 있었으면 다 돈 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합니다. 올라갈 종목은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시기에 올라가기 전에 사서 올라간 다음에 팔면 돼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매년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 게 지금의 시기에 뭐가 한다 했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기에 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잡는 거고요. 한 달, 두 달 뒤에 잡으면은 아무리 홀딩한다 해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노려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라는 말이 좀 뼈까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다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먼저 튀고 나갈 종목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아마 지금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 분명 손실 중인 종목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이제부터 오늘 나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상담받을 수 있는지 우리 조현민 앵커를 통해서 상담 방법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트 진단 4글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진단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인데도 문자함이 뜨겁습니다. 문자함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네, 현재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이 종목 선택할게요. 넷패스 22,700원에 매수하셨고 20%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안녕하세요 마르스님 덕양산업 1,420원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대응 방법까지 문의를 주셨고요. 넷패스와 덕양산업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죠. 먼저 넷패스부터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얼핏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14,000, 한 40% 정도 사이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문자 우리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다행스럽게도 매수를 최근에 하셨나 봐요. 손실권은 아니고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이제 사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수익 보고 팔지 이게 좀 궁금하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자, 이거 적풍님한테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IT 쪽과 연관이 돼 있으면 사실 이제 네. 뭐 삼성전자 내년에 반도체 시장도 다시 좀 살아난다고 하고 뭐 기대감으로 좀 올라야 되는데 전혀 안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거? 이게 참 내년부터 IT가 살아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보통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게 보통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넷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이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넷패스를 사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우리 수익만세 플러스에 문자를 하신 거라면은 정말 잘하신 거고 만약에 연초에 사가지고 수익 구간 다 놓치고 나서 이제 본전 와서 질문하신 거라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넷패스가 올 초에 얼마짜리였냐면 10,000원짜리였어요. 올 초에 10,000원짜리 출발해가지고 36,000원짜리로 가면서 한 3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산 사람들은 다 벌었지만 이제 뒤늦게 이제 이 하락세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그죠? 우리가 설거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뉴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IT나 반도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막 좋을 거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상 관련주들의 주가는 매일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넷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 요청하신 분이 아까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당장 월요일 날이라도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수급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이 넷패스라는 종목을 최근에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수급을 좀 보고 싶은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누적 수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이제 양분해서 들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은 점점 예전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개인들이 3달 정도 평균치를 보면은 개인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고요. 시간을 더 돌릴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다는 게 지금 누적 수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언젠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죠?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고 기관들은 연초부터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관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먼저 이미 물량을 다 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저는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거래하시다가 내년 한 뭐 봄쯤 가가지고 분위기가 좋은 얘기 나오면은 재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먼저 드리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보자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선반영이라는 거 지금 저 옆에서 이제 적풍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올해 실적 좀 봤는데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뭐 2배 넘게 늘어났는데 앞서 이제 선반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좋아지는 게 연초부터 한 주가 3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벌써든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노리는 쪽으로 좀 전략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덕양산업입니다. 자, 말씀 이거 지금 문자에 또 화가 난다고 하신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매수하셨다고 하는 1,420원이 최근에 보면 다 이게 다 튀었을 때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추격 매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한테 화가 나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 덕양산업이라는 걸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매매 당일 단타를 하실 때 조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주가를 본다고 했을 때 이 전 고점 매물대 라인이 대략 한 1,5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양봉이 세워주면서 우상향이 나와줬어요. 오늘자에서 뭐 지난 어제자죠. 어제자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1,5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언제든 정말 이 어디에서든 밀려도 이상하지가 않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 단타, 당일 찍어서 당일 팔고 나올 생각이라면은 모든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밀려도 얼마 밀리지 않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워낙 급합니다. 계좌 손실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시장은 빠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마이너스 40% 50%인 거 손절을 때리고 빨리 좀 수익 보고 싶어서 한번 양봉 나오는 거면 찍어봤는데 또 몰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급하시면 안 돼요.
급하다고 해서 내 수익이 빨리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덕양사도 좀 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이상 엄청나게 크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420원이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 편이고, 그렇더라도 저는 일단은 1,200원까지는 지키면서 가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00원 손절가 지키시면서 홀딩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 1,400원 돌파 보면서 흐름 천천히 가져갈 거고요. 손절가 닿으면은 우리 미련 없이 꼭 자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1,200원대까지 일단 좀 기다려 보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뭐 순간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이제 매물대에 막힌 자리였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급하다고 해서 그렇죠. 이 번개불에 콩고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급등하는 거 잘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그 전화가 또 상담 요청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밖에 뭐 오늘 눈 오고 뭐 난리 났는데 어디 안 나가셨나 보네요. 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아, 눈이 안 오겠군요, 그러면. 네네네,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 좋겠습니다. 따뜻해서. 혹시 네네. 그 어떤 것 때문에 머리 아프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한테? 아, 제가 어제 네. 예, IQ를 34,000원에 20%를 담았는데 IQ를 자 얼마예요? 34,000원에 20%요. 34,000원에 20%네. 네, 네네. 뭐 그러면 이제 딱 매수하고 딱 바로 지금 사자마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군요,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네네. 저희 스튜디오에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두 분 나와 계신데 어떤 적풍 분 전문가님. 누구한테요? 적풍 아, 적풍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요거 그러면 자, 적풍 전문가님 그 네. 바로 사셨답니다. 사자마자 바로 하신 것 같아서 크게 이렇게 많은 고민 안 하시고 사신 건가라는 약간 불안감도 살짝 들고 네네네. 자세하게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IQ가 호재가 좀 많죠? 네네네, 그죠? 그런 것 같은데. 뭐 치매 주가는 패치 얘기도 판- 나오고 맞아요. 네. 요즘에 좋은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도 네네네. 이걸 몇 번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아. 짧게 단타로 수익을 한 서너 번 하고서 지금은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왜 안 하고 있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잘 재료라는 게 몰라요. 그죠?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주가가 움직이지만 이미 네. 익숙해졌어요.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지난 11월 달 초쯤에 재료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 일단 네. 화면 한번 볼게요. 네네. 차트를 보면은 상한가도 벌써 두 번이나 만들고 가다가 분위기가 네. 이제 딱 가다가 멈췄는데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못 넘어가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4만 원대가 여기가 네. 진짜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네. 상한가를 만들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진짜 매물 벽이 쌓여 있는데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어떤 가격이냐면은 올해 연초에 네.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빠져나오지 네. 못하는 구간이 4만 원대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호재가 되게 많이 나왔고 이번에 뭐 그 알츠하이머 뭐 치매 치료제 이런 테마가 막 불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같이 갈 네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재 네. 상황은 어떠냐면은 관련주 중에서도 약간 힘이 떨어진 상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젠백스 같은 양극한 거예요?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가 돼서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네. 좋은 재료가 다 반영이 돼 있고 하고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정말 다행인 것이 산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손해가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이 종목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주가가 네. 튀지 않으면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에 3만 네. 5천 원 위로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한 3만 7천 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많이 네.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 다음 주 월요일 3만 5천 원 돌파 여부를 꼭 지켜보시고 돌파한다면 3만 7천 원까지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네. 수익 챙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네, 월요일 날 아침에 개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고 네. 또 오전장 내내 기다렸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네, 네. 일단 저는 네. 이거는 매도하시고 나중에 주가가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아, 3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막 2만 7천 원, 8천 원 이렇게 되면은 아마 네. 위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손절할 거예요. 예. 그때 바닥에서 잡으시면은 한두 달 네. 뒤에 또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아, 전략을 네. 좀 이렇게 한번 짜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가격대 월요일 날 3만 5천 원 돌파 여부 꼭 지켜보시고 밑으로 힘이 없다. 오전장 내면 힘이 없다면은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사는 걸로 네네. 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힘이 없으면 가차없이 정리하라 하고 나서 떨어졌을 때 남들 던질 때 다시 잡아라 전략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문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어떤 내용들 줄을 잇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조현민 앵커 통해서 상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열어볼게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바로 이 종목 선택할게요. 락앤락 단가가 14,300원이시고 비중은 75%입니다. 1년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필룩스 매수가 9,030원에 비중 10%, 향후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락앤락과 필룩스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저도 뭐 이게 방송 여기저기 보지만은 굉장히 오랜만에 듣게 되는 종목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락앤락이 사실 그 상장 초기 때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이게 반찬통은 타도 사실 주식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사거든요. 이 네네.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점에서 매수하셨고 요거 자세하게 좀 전략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주부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락앤락이 이렇게 잘 매출이 늘어나려면은 이 물건도 좀 상하고 그래야 이 용기가 상하고 그래도 새 거를 사고 하면서 회사가 매출이 늘 텐데 일단 몇 년 전에 한번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놓은 게 지금은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기라는 것도 한번 유행 타고 한번 대박 한번 치고 요즘에 또 유사품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제 질문하신 걸 보니까 1년 동안 투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요거 차트 보면서 제가 전략을 또 상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락앤락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이 회사가 매출이 어디서 잘 나느냐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한국에 좋은 용기 만드는 회사 너무 많고요. 유사품 너무 많고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 회사가 뭐 텀블러 사업도 하고 있지만 텀블러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게 그게 이 회사의 최고 단점.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투자를 하시려면은 1년간에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뭐 신사업이나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서는 투자를 장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타로 끊으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실적이 올해 엄청 좋아져가지고 내년에 대박 실적 예상된다. 그러면 뭐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쨌든 분위기는 반등 분위기예요. 현재 우리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올라가고 있죠. 우리 코스피 차트 어떻습니까?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오히려 최근 약간 꺾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락앤락의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장을 약간 역행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도 다음 주는 지수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짧게 매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서 정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좀 작년보다 부진한 것도 앞으로 나올 만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보시고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일단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비중도 얼핏 들었는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리고 주가는 1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짧은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당장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가시적으로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짧게 대응하고 나중에 좀 다시 보자 약간 요런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필록스가 또 이어서 좀 들어와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우리 그 마르스 전문가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9,030원이에요, 말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빨리 뭔가 좀 손실을 메꾸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등해 이거 바닥에서 3배 올라간 자리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회복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필룩스를 9,03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번 헬릭스미스 그 티슈진이 1년 개선 기간에 생기고
그럼 실질적으로 악재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JP1 컨퍼런스 이전에 올라갈 종목들은 새로운 저점에서 출발한 제약바이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미 곧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이미 200%가 올라갔어요. 실제로 HLB 올라가듯이 필룩스도 200%나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200% 올라간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뚫고 상승세가 나온다. 그건 솔직히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61선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반만 7,14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목표가는 본전 이상 올라오면은 전량 매도하고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시고 좀 손실을 덜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급등이 이제 나온 이후에 이제 고점 매수가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보다는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잡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전화가 또 와 있다고 해서 좀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하죠. 예, 여보세요, 연결돼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뭐 수고는요 저희 뭐 늘상 하는 일인걸요. 네, 그 연말 올해 사실 뭐 시장도 안 좋고 연말에도 또 다시 안 좋아서 12월 되고 나서도 영 좀 찜찜한데 그 어떤 것 때문에 좀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뭐 연말 기자회견에 있는 백두산 상영 앞두고 있는 덱스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덱스터요? 네네. 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뭐 하시네요. 예, 내용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8,250원에 10% 들고 있는데요. 8,250원에 10%요. 예, 대부분 저는 이제 이걸 전략을 이제 상영 개봉 전에 한 예. 2주 전에 좀 꾸준히 올라가면 그때 좀 팔아볼까 하는데 되려 이게 밑으로 빠져서 예. 이게 좀 제 예상감이 빗나가게 돼서 미리 이게 실적이 그 기대감이 다 반영된 주가인지 아니면은 지금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해도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한 석 달 올라온 게 설마 다 좋은 게 반영돼 버린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시라는 거죠. 예, 오늘 저풍 전문가님하고 마르스 전문가님 두 분 나와 계신데 그 어떤 전문가님 통해서 좀 얘기를 들으시면 확실하게 좀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을지요. 예, 마르스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마르스 전문가께서 좀 많이 살짝 눌렸는데 더 갈지 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예, 감기 걸리셨어요? 아, 원래 그냥 목소리가 좀 그래요. 아유, 그래요. 어머니 몸 챙기시고요. 추우니까. 예, 어머니. 아시겠죠? 네, 네, 어머니. 종목 덱스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8,300원이라 말씀하셨나요? 8,250원. 8,250원이요. 근데 혹시 덱스터를 매수한 이유가 살짝 예측해보자면 백두산 때문에 사신 거 맞죠? 예, 장기적으로 봤으면 뭐 5G 뭐 그런 것까지 있고 OTT 그것도 있고 한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백두산도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네. 좀 5천 원까지 빠지고 나서 또 한 9천 얼마까지 한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영화 그 백두산 기대감 상영이 반영이 된 가격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제가 10%뿐이 안 샀으니까 지금 좀 빠진 가격에서 좀 상영 전까지 10%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백두산 좀 상영 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네. 지금 고민은 이제 지금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추매를 해서 홀딩을 할까 아니면 그냥 잘라버릴까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흔히 굉장히 국민배우라고 불리는 이병헌 배우님, 하정우 배우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중 하나죠. 뭐 백두산이 폭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12월 19일 날 개봉입니다. 그죠? 예.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백두산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독님이 김병서 감독님이세요. 예. 그 김병서 감독님이 어떤 영화 찍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히트 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치셨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신과 함께 원 1,400만 그 뒤에 이어서 신과 함께 인가연 1,200만 영화를 만드신 분이 김병서 감독님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이 터지고 뭐 박살나고 뭐 불나고 하는 것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시각 효과가 좀- 그쵸. 이 특수
특수 영상 제작이 필요한데 그거를 만드는 데가 어디죠? 넥스터죠. 덱스터죠. 예, 그래서 수혜를 좀 볼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최근에 1000만 영화 넘는 영화 중에 이 관련 수혜주 중에서 최근에 이 엑시트라는 영화가 900 몇십만까지 갔다가 컴퍼니 K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겨울왕국 1이 1000만을 넘어서면서 겨울왕국 2까지도 1000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유엔젤이 상한가를 갔어요. 예. 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스 1, 2, 3가 1100만, 1200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 것도 넘지 않냐 해서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백두산 같은 경우는 1000만이 기대가 된다 한다면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서. 아, 그쵸. 근데 저는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예, 저는 12월 19일 전에는 무조건 파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절대 개봉하고 나서 홀딩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 전에 무조건 파셔야 되는데 네. 손절가만 잘 잡으시면서 가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권 이상까지도 한번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손절가를 저는 칼같이 자를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해봐도 괜찮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손절가가 얼마요? 네, 그래서 손절가를 저는 일단 최저점 잡고 갈게요. 일단은 이 매물대 좀 많이 쌓여있는 7,720원 잡고요. 예. 목표가 라인대는 일단 매수가 돌파하고 9,000원 돌파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손실이 그렇게 막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7,720원까지 보고 홀딩 하셔도 충분히 다음 주 중에 한번 반등 늘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천천히 덱스터 끌고 가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 얼마라고요? 7,720원. 그죠? 목표가는요? 9,000원 이상. 그죠? 예, 잡으시면서 끌고 가시고 형님. 10%더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 저 추가하는 거 지금 얼마 안 빠졌기 때문에 추가하는 거 별로 추천 안 하고 예. 저는 손절가 목표가 잡으시면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최근 시장 종목 고르기 엄청 힘들죠? 예. 찍으면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시기에 간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 지금 찍어봐야겠어요, 안 찍어봐야겠어요? 어머니 글쎄. 해봐야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이 덱스터도 좋지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셀만한 제약바이오 알려드리니까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뭐 전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을 노리면서 손절가를 하단으로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마터면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 분노가 폭발할 뻔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결과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덱스터 빠지는 과정에서 이 시장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자 마르스 전문가님 이 덱스터 왜 빠졌냐고 물어봤을 때 좀 전에 그 시장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1거래일 연속. 저도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2015년 말 이후로 거의 한 4년 만에 외국인들이 최장기간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끝났다.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고 해서 지금 시장이 더 빠질 거라는 말, 뭐 하루 반짝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더 빠질 거라고 걱정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우리 장 자체 아무리 종목 좋아도 장비면 빠지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주식해도? 지금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할까, 더 급락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2019년 4월에 똑같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가 되면서 빠졌다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인권법, 그다음 실제로 홍콩 인권법, 관세에 대한 문제들, 프랑스 지금 와인 관세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 실제 북한과 지금 로켓맨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악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도 사실상 악재가 되고 있죠. 실제로 다음 주 12월 9일에서 10일에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등 실제로 본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불확실성이 다음 주에 해소가 되고요. 12월 15일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매길지 말지 15일 날 결정을 해요. 그럼 아시겠지만 다음 주 안에 방향성은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까지를 기다려왔던 거지 지금까지 급락 자체가 다음 주 이어서 그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우리한테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시장 대폭 난다는 걱정 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이미 그 빠질 만큼 빠졌다는 말을 해도 사실 시장에 한 건 바닥은 나와봐야 바닥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인권법, 홍콩, 위구르에다가 뭐 미중력에서 같이 엮여 있고 지금 뭐 게다가 우리나라 성장률 쪽에서 아직까지 산재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북한 문제도 또 뭐 당장 미사일을 쏠 것 같아요. 자꾸 느낌상. 그럼 도대체 언제가 기회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한두 달 있다가 나중에 좀 상황 보고 약간 좀 나아지는 거 보고 사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아시겠지만 매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올해가 제일 힘들다. 매년 그래요. 거의 이 얘기는 6.25 때부터 나왔단 말이 많을 정도로 매년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힘들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린 얘기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내 종목이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2016년도로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제약바이오는 연말 연초에 뛰었습니다. 매년 6년, 7년 연속 제약바이오가 연말 연초에 매년 뛰고 있다면은 이번 연도는 예외일까요? 7년 만에 예외인 시장이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7년에 이어서 8년 연속으로 연말에서 연초에 제약바이오가 뛸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시장을 대폭 나간 상태로 시작을 한다? 그럼 지지율 당연히 못 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지율 반대로라도 끌어올리려면은 시장 반등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 이 시기에 올라갈 종목 제약바이오고 시장 오를 종목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우리 뭐다? 제약바이오가 기회이지 않을까? 그럼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JP모건, ASCO 다 항암제예요. 항암제 중에서도 기존의 그냥 항암제는 다 똑같다고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항암제라 했습니까? 실제로 텔코나 레프작이 50% 급등했고 셀리버리가 60% 급등했습니다. 셀리버리가 왜 급등했어요? 세포벽을 뚫어서 넣는 항암제로 25배 투과율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50%, 60% 급등했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DNA, RN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RNA에 세포를 붙이면은 정말 몇만 번을 시도해야 세포를 한 번 투과합니다. 근데 이번에 RNA가 아니라 뭐 PNA가 나타났다. PNA란 인공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세포벽을 뚫을 수 있는 인공 유전자를 통해서 세포벽에 한 번에 뚫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10조 규모의 PNA 유전자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셀리버리가 유전자 뚫으면서 세포벽 뚫으면서 60% 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종목도 PNA라는 인공 유전자로 세포벽을 뚫어서 항암제 치료라는 이 10조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이번에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가가 예상되는 셀리버리 50%의 후속주가 예상되는 이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단 한 종목입니다. 알려드리니까 지금 시장이 힘들다면은 손실이 너무 커서 내 계좌를 단번에 복구할 종목이 필요하다면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에서 두 가지 몰랐던 사실을 저도 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연말 연시에 7년 연속으로 제약바이오가 연말 연시에는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세포벽을 뚫고 작용하는 PNA라는 존재 자체도 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젠백스나 뭐 아이큐어, SK케미칼 등등 최근에 호재와 함께 상한가를 너무나도 쉽게 가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온라인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조효민 앵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다가올 시장 셀리버리 후속으로 상한가가 기대되는 그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최초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문자함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대북주 끝난 건 아니겠죠. 오르비테 5,000원에 아이고 100% 보유하고 계시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바로 이 종목 선택할게요. 알서포트 2,837원에서 2,565원으로 하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르비텍 얘기를 듣고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비중이 100%라는 거 하나에 지금 전부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오르비텍 보니까는 3,500원이에요. 30% 네. 정도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신 건데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대북주 끝난 걸까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대북주 개념으로 본다기보다는 회사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에 남북 경협 이슈가 딱 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뒤로는 예전에 그 과거에 그 대박났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엮어가지고 다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거의 우리 증시 2,000개 종목 중에 한 뭐 1,000개 정도 관련주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뭐 철도주, 원전주, 뭐 식량지원 관련주, 뭐 관광 관련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테마 자체도 굉장히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냐? 이 회사는 원전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버는 회사인데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습니까? 비핵화 그리고 탈원전 정책.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원전을 늘려가는 추세고 그 어떤 수명 한도도 연장시키는 그런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르비텍은 현재 우리 정권에서는 아무리 북한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주가는 작년에 갔던 10,000원대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 것이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예전같이 대박 시세 내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이 회사가 일단 원전 수혜주이면서 원전 해체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 경협으로 엮였었어요. 근데 원전 해체 쪽 요즘 분위기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북한이 양보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가 한 4,5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그냥 증시 좋아지면은 따라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 4,500원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로 수익 좀 내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래도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또 우리 정부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로 거의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뒤를 내다보면서 하신다면은 또 수익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4,500원대에서 반매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전을 수출해야 되는 나라가 탈원전을 외치니라고 약간 좀 오르비텍이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4,500원을 절반 매도 시점으로 활용하시라. 이유는 나중에 더 추가로 보시라. 정책 방향에 선회가 있다면 반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알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요것도 지금 보니까 주가가 자, 마르스 전문가 이게 지금 반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이게 추세를 보통 이제 말하면 사실 이거는 계속 가고 있어서 전환될 만한 계기가 기술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 다른 좋은 내용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알서포트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가 왜 급등 났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5G를 상용화를 하고 나서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국내 5G 이슈가 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오픈베이스라든가 알서포트라든가 급등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서포트 말 그대로 원격 지원을 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G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연결한 상태에서 늘어지지 않고 실제로 지연 없이 모든 것을 원격할 수 있는 알서포트의 기능이 5G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당시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 대비 대략 뭐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거의 다시 원래 저점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5G가 대한민국을 본다 했을 때 전 세계의 거의 절반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5G 속도가 빠르고 5G 이용자가 그렇게 많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알소프트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큰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매물대 구간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때만 잘 잡고 좀 중기적으로 홀딩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380원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000원까지 본전 이상까지 좀 보시면서 가되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480원, 목표가 3,000원 잡으시면서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 잘 들었습니다. 목표가 3,000원이면은 뭐 반년 동안 빠진 폭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되돌리는 흐름으로 좀 보이는데요. 시장 반등과 함께 아무쪼록 좀 좋은 흐름 나타나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일단은 다음 주 그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어떻게 좀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저풍 전문가님 통해서 자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어느덧 내년 준비, 장사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해외 뉴스에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15일부터 미중 간의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한중 간의 만남, 한중일 간의 정상회담, 거기다가 북한이 미국한테 제시했던 니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래? 다른 거 받을래? 협박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12월 달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우리 증시는 10%, 20%씩 업그레이드 될 기대도 그런 기회들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테마들 그리고 많이 조정받았던 테마들을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저 역시도 실제 최근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아까 마르스님 말씀처럼 바이오 제약주를 계속해서 밀고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저점에서 진짜 아무도 안 사는 거 정말 연 최저점에 살 수 있는 최근에 악재 때문에 싸져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고르는 것도 참 힘들 정도로 행복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전략들을 들으실 분들은 잠시 후에 마르스 전문가님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바이오가 아닌 테마, 바이오 제약이 아닌 테마 중에서 현재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일 밤 10시에 여러분께 종목과 그 내용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밤 10시 저풍 전문가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르스 전문가의 다음 주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항상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찍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은 뭐다?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시장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최저점에서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약주를 사실을 다 사고 싶어 하십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다 사고 싶어 하셔서 잘 못 찾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간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도 최근에 많이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걸 사봐도 안 되고 저걸 사봐도 안 되고 진짜 뭘 해도 안 된다는 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그 P&A요, 예, 그거 얘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아쉬움들 한 방에 털어버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저는 지금 시장에서 본 손실들을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으로 한 번에 좀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실상 최근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연초입니다. 주가 상승세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대략 100% 가까이 급등 나온 종목이 ABL 바이오였고요. 셀리버리도 최근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과거 연초에 급등이 나올 때는 저점 대비해서 대략 200%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이 셀리버리였습니다. 이게 연말 연초 항상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시기에 나왔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셀리버리가 200% 갈 때 뭘로 갔다고요? 세포벽을 투과한 항암제였습니다. 이번 건보다 P&A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벽을 투과해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항암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셀리버리 200% 후속주다. 오늘 오후 3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셀 200% 오른 셀리보다도 더 강력한 재료로 무장한 종목 잠시 후 오후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라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포털 사이트에 수익만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화면 약간 내리시면 우리 마르스 전문가 얼굴과 함께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잠시 오후 3시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